10, 9, 8, 7, 6,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욘디 차종원 PD이고요. 제 옆에는 히포크라타 의원의 정가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그때도 개원 준비로 바빴지만 네. 이제 새로운 병원을 준비하느라고 아주 바쁘게 지내고 정말요? 개원 이후에도 지금도 이제 어떤 세팅이라는 걸 이제 해나가는 중에 있어서 매일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선 개원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선생님. 네, 감사해요. 그러면 위치는 어디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서초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초구 네. 잠원동에 있고요. 네. 찾아오시긴 굉장히 쉬워요. 잠원역 3번 출구에 나오시면 바로 건물 딱 하나 있거든요. 그 3번 건물에 출구.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사진을 봤는데 병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네, 나중에 감사합니다. 꼭 가려고요. 네, 꼭 오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선생님 소개도 조금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인사드렸던 가정의학과 전문의 정가영이라고 합니다. 최근은 아니지만 작년 11월에 이제 면역력을 처방합니다라는 책을 출간했고 그 책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에도 그 책을 읽고 이제 이런 면역력을 더 좀 높이고 본인이 가지고 계신 그런 질병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하고자 오시는 분들을 맞이하고 제가 또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희 그래요? 그때 의학신간 선생님께서 이제 네. 출간하신 면역력을 처방합니다. 의학신간을 나누는 시간을 지난번에 가졌었는데 네. 질문들도 정말 많이 달렸고 또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네. 지금 이 시국에 네. 면역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어렵게 선생님을 또 다시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준비를 정말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짧게 요약을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까요? 네. 오늘 저희가 말씀드릴 내용을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은 면역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네. 면역력을 잘 관리하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러니까 크게 제가 첫 번째는 영양 그리고 수면 그리고 해독 또 스트레스 관리 이렇게 네 가지로 저희가 제가 이제 책에서 쓴 내용들을 바탕으로 좀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총 네 가지를 오늘 설명 주실 텐데 저희가 또 이제 소통도 하잖아요. 네, 시청자분들하고. 그래서 만약에 오늘 다 내용을 못 다루면 다음에 2편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시간이 없어요. 네. 선생님. 얼른 가볼까요? 면역력을 네. 높이는 방법? 네. 첫 번째 우선은 면역력이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세요, 선생님. 지금 PPT가 혹시 네,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PPT 네. 이동 가능합니다. 면역력을 제가 좀 스피디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완치시키는 면역력을 처방합니다예요.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 아까 말씀드린 선생님 내용이고 프로필이가 방금 네. 선생님 책이었죠? 아까? 네. 이 책은 지난번에 여기서 맞아요. 소개하셨던 그 책이고요. 사실 이건 도입부인데 신종 코로나가 많은 분들이 완치되고 있으세요. 근데 그게 뭐 특별한 특효약에 의한 것이 아니라 그런 면역 체계, 우리가 갖고 있는 면역 체계가 그런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완치시키는 것이라는 뉴스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어떤 약을 쓰지 않았는데도 열흘 만에 털고 일어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러니까 네. 면역력에 의해서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면역력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한시도 이렇게 살아가실 수가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그래서 면역이라고 이제 검색을 해보면 보통 음식, 면역력을 높이려면 뭘 먹어야 되지? 뭐 밥상의 비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뚜렷하게는. 음식도 있고 운동도 있고 차도 네, 있고 뭐 네. 레시피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정작 필요한 것은 어떤 뭐 특효약 음식을 찾는 것보다는 올바른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규칙적이고 올바른 생활 습관. 네. 그래서 그 3대 요소를 설명드리면 장내 미생물, 두 번째는 면역 세포, 그리고 장인데 장내 미생물은 메인 플레이어로 이렇게 활동하는 면역 세포를 잘 교육하고 감독하는 코치 역할을 해요. 네, 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이 코치 역할을 해주고요.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면역세포는 그 말 그대로 그런 군인으로서 또는 메인 플레이어로서 그런 바이러스라든가 암세포를 물리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잡아먹고 하는 역할들을 감당하고 네, 있고요. 맞서 싸우는 역할. 그렇죠. 네. 그리고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게 장내 상피세포. 장내 상피세포.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이루는 게 면역력이다라고 그렇죠. 보실 수 그게 있겠어요. 네.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면역 기관이 바로 장이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네. 예, 그래서 면역 시스템 한 번 더 언급하고 가면은 면역 시스템은 마치 국방부 커다란 군대 조직이고 그 중에 면역 세포는 군인 그리고 흉선은 신병 훈련소도 있어요. 우리 몸에 흉선. 그래서 아이들은 흉선이 훨씬 크거든요. 왜냐하면 새로 이렇게 만들어진 면역 세포들을 교육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른이 되면 흉선이 점점 퇴화가 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은 조교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방 그러니까 가장 군인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곳이 바로 장이에요. 장. 예, 그래서 영어로는 GUT라고 하는데 거시라고 거시라고 하죠. 하죠. 그것은 딱 그 소장 대장만 말하는 게 아니라 입부터 항문까지 전체 위를 포함한 것을 말하는 개념이고요. 네, 플랜트 이터너님께서 그렇지 않아도 역시 장 건강이 좋아야 되는군요라고 그렇죠. 글을 네, 올려주셨어요. 맞습니다. 네. 네, 잘 이해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경계 근무를 쓰는 소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곳곳에 이제 군인들이 근무를 서는 어떤 작은 소초 같은 것이 바로 임파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임파선이요. 피곤하거나 막 감기에 걸리거나 이럴 때는 임파선이 붙고 현도가 붙고 이런 것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면역 세포들이 활동이 좀 이렇게 많아졌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예, 그래서 지금은 면역 세포부터 설명을 드릴 텐데 면역 세포들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여요. 각자 하는 역할도 다 다르고 면역 세포들도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종류가 굉장히 많죠. 각자 하는 일이 달라요. 그래서 일선에 나가 있는 세포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유명한 NK 세포, 내추럴 킬러 셀이라는 세포도 있고 어떤 메모리 T 세포라는 것은 왔던 적군에 대해서 기억을 해가지고 그게 나중에 다시 오면은 더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되게 대비책을 하는 그쵸. 거죠. 네. 되게 똑똑해요. 그렇죠. 그러네요. PD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그래서 그 중에 되게 제가 흥미로웠던 부분 여기 써놨는데 적이 감지되면 면역세포들은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누구를 내보내고 또 어떤 종류의 무기를 어느 정도의 양을 사용할 건지도 자기네들끼리 결정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결정하는지 너무 신기하지 너무 않아요? 신기해요, 저도. 네. 그러니까 몸 스스로 자체가 지휘를 해가지고 그렇죠. 적을 물리치는 방법을 안다는 그렇죠. 얘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좀 시시한 적군이 왔을 때는 작은 무기만 사용해야지 우리 몸이 이제 건강한 거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뭐 강아지 한 마리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냥 막 수류탄을 쏘고 무기를 많이 이렇게 사용하면은 그 무기에 의해서 오히려 내 몸에 있는 그런 뭐 에너지도 세포들이 손실되고. 예, 네. 파괴가 돼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몸이 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딱 적절한 만큼만 최소한의 전투를 하는 게 바로 가장 스마트하고 가장 건강한 면역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세포들이 있다는 걸 그림으로 너무 말씀을 귀여워요, 드렸어요. 그림이. 네, 구글에서 찾았습니다. 여기서 선생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세포가 어떤 거예요? 음, 가장 중요한 세포가 어떤 건가요? 저는 그 T 레그셀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 생각해요. 가운데 있는 네. 이 아이요? 예. 네. 레그라는 거는 레귤레이션 뭐 이런 건데 조절하는 세포예요. 그래서 과도한 면역 반응을 조절해 주는. 오. 예, 그래서 T 레그의 활동이 부족하신 분들이 주로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걸리세요. 뭐 크론시병이라든가 네. 뭐 아토피, 뭐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것. 자기 면역을 스스로 공격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래서 그게 그거를 T레그. 조절해 주는 이 T 레그 세포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네. 하지만 네. 하나하나 모두가 다 중요한 그렇죠. 역할을 하고 네.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 외우실 필요는 없으세요. 네. 네, 여러 세포들이 나를 위해 일하고 있다고. 그 정도만 네, 알고 계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열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건데 열이 왜 나는가? 요즘에 막 면역력 때문에 체온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많이 하시죠. 근데 열이 나는 이유는 체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면역 세포의 활성도가 증가돼요. 말 그대로 전투력이 상승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열이 나는 건 내 몸의 면역력이 그만큼 올라갈 필요가 있어서 내 몸에서 결정해서 이제 그런
열이 나는 건데 그거를 무턱대고 해열제를 써버리면 전투력이 다시 내려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열을 내서 열심히 일을 하려고 이제 그렇죠. 적군을 그렇죠. 싸우려고 빨리 열심히 물리치려고. 일을 하는데 해열제를 넣어서 일하지 마 그렇죠, 이렇게 시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또 열이 나면 위험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이제 탈수가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몸에 수분이 날아가게 되면은 그 자체로 여러 가지 우리 몸의 장기들이 기능이 저하되고 네. 그 결과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는 물을 많이 그쵸.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물을 마시면 다 토하는 그런 심한 장염의 경우에는 링거를 맞아서 수분 보충만 해줘도 열이 나면서 이제 우리 면역 체계가 그 적군을 이겨낼 수 있는 그렇게 나아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 만약에 증상이 있어서 열이 난다. 네. 그러면 그때도 그냥 해열제를 먹지 않고 물을 마시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그때그때 다른데요. 열이 나는 것을 무조건 36.5도로 낮추는 것보다는 내가 견딜 수 있는 미열 정도로 낮추는 게 그래도 괜찮고, 그러니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중요한데, 네. 그래도 갈증을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노약자라든가 아니, 어린이라든가 어린 친구들. 네.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링거를 맞고 좀 보존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게 사실은 훨씬 그게 도움이 좋으세요.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아까 했어요. 과잉 진압을 하지 말고 최소한의 전쟁만 하는 게 좋고 레귤레터리 T셀이 중요하다. 예, 그래서 내 몸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나보다 훨씬 똑똑한 면역 세포들이 이 스스로, 일을 네, 그쵸, 하고 잘 해내는 있다. 거죠. 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네, 그게 정말 너무나도 놀랍고 신기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한 거예요. 오. 네, 성경에 보면은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런 창조물에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걸 저는 면역 시스템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거기에 했어요.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네.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면역 세포까지 얘기를 했고, 했고 이제 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면역 시스템은 제가 본사라고 그랬어요. 요즘 좀 잘 와닿는 말일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에 면역 세포의 대부분이 장에서 이제 배치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에 바로 전방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전방은 이제 피부나 호흡기 점막도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누수 증후군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네, 이게 이제 건강한 장이에요. 네. 장과 장을 튼튼하게 이어주고 있어요. 예, 네. 튼튼하게 이어주고 있어서 여기 있는 그런 뭐 아직 덜 소화된 단백질이나 세균들이 바로 들어오지 못하게 여기서 단단하게 방어막을 형성하고 그 밑에는 이제 면역 세포들이 있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거나 뭐 항생제라든가 스테로이드를 많이 복용하거나 뭐 인스턴트 식품 이런 걸 많이 먹은 경우에는 이 사이가 벌어지게 돼요. 네. 그러면은 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갑자기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게 뭐예요, 선생님?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완전히 작은 입자로 소화되지 못한 덜 소화된 단백질 덩어리들이 일로 들어오게 되면은 그것을 면역 세포들은 이제 적군으로 인식해서 항체를 공격하는 생성하기도 거죠. 해요. 그쵸. 예. 그래서 내 몸을 내가 공격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빨간 아이들은 뭐예요? 동글동글한 빨간 여기가 아이들? 이제 T세포인데 T세포가 이게 분홍색이었다가 좀 활성화돼서 얘네가 이제 저기다라고 이제 예, 활동하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들 대부분이 이제 장누수가 많이 있으세요. 아, 진짜요? 그래서 장 치료를 이제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방 되는 치료는 아니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얼마나 걸려요? 한 기본 3개월을 잡고 있고요. 3개월 정도요? 좀 병이 깊으신 분들은 6개월까지는 좀 인내심을 가지고 치료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치료 방법이 그냥 약물 치료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렇죠. 이제 장 세포가 회복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글루타민이라든가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이제 그걸 충분하게 보충해 드리고 뭐 아연 그리고 여러 가지 비타민 B군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섭취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장누수 증후군을 가진 환자들이 주로 겪는 증상이 어떤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아토피라든가 알레르기성 질환들. 알레르기성 예, 질환이요? 예.
없던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 장누수가 심해지면. 근데 조금 있을 때는 그렇게 못 느낄 수 있는데 이제 뭐 과로를 했다거나 밤샘 작업을 계속 했다거나 뭐 친한 분들이 돌아가셨거나 크게 아프면 스트레스를 확 받으면 이게 더 악화가 되면서 그때 없던 알레르기들이 확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치료를 받고 나면 그 알레르기성 질환이 좋아진다고 그쵸. 보시면 되겠군요. 네, 서서히 이제 완화가 되겠죠. 네. 네.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네. 아까 어떤 분께서 어떤 한 시청자분께서 선생님께 물 드시라고. 아, 감사합니다. 제가 목이 계속 그러니까요. 텁텁해가지고 그러면 급하게 오셔가지고 네. 그다음에 앉자마자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계시는 예,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 편하게 해주세요. 괜찮아요. 네, 그래 오늘 못하면 또 다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이 슬라이드 양이 많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되게 급해지네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이 표는 뭔가요? 장누수 증후군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한 건데요. 어쨌든 잘못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약물들이 원인이 돼서 그것이 이제 장내 세포의 그 치밀 이음부가 느슨해지면서 네 조금 넘어가 버려. 어디 갔지? 네. 그래서 그 사이로 그 덜 소화된 단백질 덩어리들이 유입되고 면역 세포가 잘못 적으로 인해서 염증성 물질들을 분비하게 되면 장이 점점 더 악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몸이 알레르기가 많아지고 좀 피로감도 훨씬 많아지고 그런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점점 이제 악순환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얘기가 마지막 얘기인데요. 코치 역할을 해주는 장내 미생물. 그렇죠. 사실 요 얘기는 제 설명보다도 여기는 세균 호텔이라는 그 동화책이에요. 우와. 네. 이런 책도 있군요. 네. 네. 이 책은 제가 빨리 넘기기로 한 책이긴 한데, 예. 이 아이가 이제 노란색 요게 이제 장내 미생물이에요. 예. 너무 귀여워요. 예. 이 아이가 이 초등학생 여자아이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나는 대장균이야. 너의 몸속에 살고 있어. 했더니 더러워. 나가. 지금 당장.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그럼 뭐 하니? 했더니 제 대답을 하는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을 미생물이 먹고 산다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네. 그리고 뭘 먹어도 사실 살이 안 쪄서 되게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저체중인데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막 이런 분들은 사실 장내의 미생물이 우리가 먹은 것들을 우리도 소화하지만 그것을 미생물이 또 한 번 소화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 몸에 영양분으로 들어오는데 그게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아무리 먹어도 너무 마르고 그게 이제 건강에 문제가 될 정도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분들이 약간 그런 분들인가요? 나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쪄요 하시는 분들인가요? 그럴 수 있죠. 물론 장내 미생물의 구성에 따라서 조금 먹어도 살이 찌는 분과 그렇죠. 예, 그게 나뉘거든요. 그게 장내 미생물의 역할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빨리 넘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음식물을 처리해 준다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내용이 동화책 치고 너무 심오하고 좋아가지고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 우리 몸무게의 10분의 1은 다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 좀 놀랍지 10분의 않나요? 1이요? 엄청 많죠. 네, 생각보다 많은데요. 네. 네. 아니 이게 동화책인데도 어른들한테도 좋을 네, 맞아요. 어른들도 잘 모르는 내용들도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설명이 이해하기 네. 쉽게 잘 돼 있어가지고. 이 장내 미생물을 엄청 오랫동안 수십 년간 연구하신 천종식 교수님이 이 책을 감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요? 이렇게 내용이 좋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음에 네. 한번 이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야겠는데. 네, 천 교수님을 모셔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세계가 또. 네, 그래.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요새 되게 관심이 많은 그런 유해 바이러스 이런 것들로부터 이렇게 외부균 침입을 막아주는 역할을 장내 미생물이 합니다. 장내 미생물이 하는 역할이 많네요. 정말 선생님. 많아요. 네. 얘네가 우리 몸에서 비타민도 만들어내요. 어떤 비타민 비타민이요? B, 비타민 K 이런 것들을 얘네가 만들어내거든요. 정말 중요한 네, 역할이네요. 그쵸.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거는 우리가 잘못된 식습관을 해서 유해균이 우세한 상황이 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그러면 이 유익균들도 유해한 쪽으로 또 활동을 해요. 유익한 쪽이 아니라. 그래요? 그 약간 박쥐 같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떻게 유해한 활동을 해요? 어떤 그러니까 식으로요? 염증 물질들을 이렇게 분비한다던가,
그래서 염증을 일으킨다던가 이런 아, 네, 그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스트레스 관리가 참 중요하다.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이 이렇게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네, 라는 결론이죠. 그래서 유산균을 그럼 먹으면 되냐? 뭐 좋은 유산균을 사 먹으면 그러면 되는 거냐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것보다도 식습관을 우선 채소 채소 위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종류 다양하게 영양소를 다 잘 골고루 그쵸, 챙겨 골고루 먹는. 먹고 뭐 인스턴트 식품 같은 거는 좀 멀리 하시고 그런 것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데 솔직히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네. 선생님. 많은 분들이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하루에 먹을 뭐 섬유질과 그런 비타민 섭취를 위해서 이렇게 의사들이 제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해독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해독 주스. 예, 그거는 그걸 먹음으로써 우리가 하루 종일 섭취해야 되는 그런 영양소들. 해독 주스가 거기는 모든 성분들이 사실 유산균이 굉장히 좋아하는 성분들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거를 먹으면 이게 말이 주스지 사실 만들어 보면 되게 뻑뻑해요. 맞아요. 그래서 되게 포만감도 좋고.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저녁 식사 대신 드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니면은 이제 직장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네. 만들어 두시고 아니면은 음. 그날 저녁에 만들어 두시고 이제 그쵸. 챙겨 나가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한 번에 한 3일치씩 아니면 뭐 일주일치씩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이제 드셔도 되고. 네, 그렇게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부지런하셔야 되긴 하는데 예. 그 정도. 장내 미생물을 위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네. 몸에 꼭 필요한 미생물을 위해서는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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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장내 미생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리하자면 면역 시스템은 크게 세 가지. 네. 하나가 이제 장내 미생물 방금 말씀하신 거. 그렇죠. 그리고 두 면역 번째가 세포. 면역 세포. 그다음에 세 번째가 아까 코치 역할하는 아이가 뭐였죠? 코치가 장내 미생물이었고요. 장내 미생물. 네. 그다음에 장. 장을 구성하고 있는 장 세포들이 이제 매니저 역할을 하고 있다. 세 네. 가지가 가장 네. 중요하다. 네. 네, 스트레스 받으면 직장을 관두는 게 나을까요라고 하셨는데 선생님의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죠. 우리가 스트레스 없는 곳에서 할 수는 없는데 스트레스가 왔을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심호흡 하시는 거 그리고 아우토겐 하시면 좀 스트레스로 인한 그 장내 면역 체계가 손상되는 것을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요즘은 아무리 그러니까 스스로 좋아하는 관심 가는 일을 해도 일이라고 되면은 거기서부터 스트레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책임감과 압박이 막 이렇게 그러니까요. 오면서 네. 예. 선생님은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시면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시나요? 그렇죠. 그리고 좋아하는 취미를 하는 것도 취미도 그런 방법이고 도움이 되고. 노래를 부르거나 뭐 요새 꽃 구경은 못 가지만 그래도 창밖으로 꽃 구경 이렇게 아니면 하거나 드라이스루로 이제 꽃 구경을 하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도 저도 그렇게 한번 해주시면 해봐야겠네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자연 속에 있는 게 스트레스 해소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요. 네. 살림력 그런- 이런 거 좋고. 맞아요. 네.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시면 또 면역력에도 영향이 가니까 그렇죠. 네. 직격타죠. 예.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면역력이 약해지면 한쪽으로는 암들에 취약해지고 또 한쪽 축으로는 바이러스성 질환, 뭐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해서 대상포진, 뭐 신종플루, 뭐 독감 바이러스 이런 것에 더 취약해지고 이런 것이 걸려도 좀 이렇게 중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잘 이겨내지 못하고요. 네. 플랜드 이스터너님께서 5개였네요. 제가 아까 하나를 빼먹었네요. 아, 네. 운동을 빼먹었는데 운동. 제가 운동을 잘 안 해서 그런가. 정정합니다, 여러분. 5개입니다. 5개입니다. 오늘 알려드릴 네. 방법.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막 자기가 넘어가네요. 제 슬라이드를 잘못 만들었어요. 아니요. 이게 왜 스스로 넘어가지? 저희가 잠깐 끄다가 다시 해볼까요, 선생님? 네. 제가 근데 강의할 때도 좀 이래가지고 내가 뭐 잘못 만들. 아니에요.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이제 영양. 네 영양인데요. 영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셔서 뭐 현미가 좋고 채식이 좋은 걸 다 아실 텐데 또 한 가지 이슈를 던지자면 유산균이 좋아하는 음식을 드세요라는 거예요.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해독 주스에 주로 유산균이 좋아하는 섬유질과 그런 뭐라 그러지 그 플라보노이드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그럼 해독 주스 선생님께서 가장 추천하는 레시피는 어떤 거예요? 기본 레시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 안에 뭐가 들어가나요?
외워야 되는데. 네. 토마토, 토마토, 그리고 바나나, 사과,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다 외웠어요. 안 빼먹었어요. 네. 생각보다 조화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되게 흔히 구할 수 있는, 네. 비싸지 않은. 그리고 예. 바나나랑 사과가 있어서 달달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예. 이게 양배추를 가르면 이게 약간 맛이 없는 맛이 나는데 그것을 이제 사과와 바나나가 이렇게 잡아줘요. 달짝지근하게. 예. 네. 그리고 저기다가 이제 채소의 약간 비릿한 맛을 없애기 위해서 약간 레몬즙이라든가 약간 새콤한 것을 넣으면은 조금 더 주스스러운 맛이 나죠. 그쵸. 예. 저게 물은 안 섞어도 되고요. 네, 물은 안 섞어도 되는 게 이거를 이제 끓이거든요. 브로콜리, 당근, 양배추, 토마토 네 가지는 아이고. 한 10분 정도 끓여서 가는 갈면 거죠. 이게 물이 많이 나와요. 거기다가 바나나랑 사과는 생으로 가는 거예요. 생으로요. 예. 이희준님께서는 바나나와 사과는 과당이 많아서 빼고 먹어도 괜찮을까라고 질문 그래요. 주셨는데 네, 그거는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사과는 저는 이제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드시기를 권하거든요. 네. 근데 사과 껍질에 펙틴이 좀 많이 있어서 또 변비에도 껍질까지 좋고 같이 해서 예. 드시는 걸로. 과당을 많이 이제 섭취하기 싫으신 분들은 저것만 하셔도 충분히 괜찮은데 맛이 조금 없을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나는 맛을 포기하고 영양을 그쵸, 챙기겠다 그쵸. 하시면 예, 그렇게 그럼요. 하셔도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되고 네. 맛을 포기하고 영양이 더 좋다는 분은 저기 생강 넣으셔도 돼요. 생강이 그러면은 하루 종일 약간 생강 맛이 예. 남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생강은 이렇게 초생강 있잖아요. 얇게 썰어서 네, 우리가 네. 먹는 그런 걸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세요. 근데 생강이 굉장히 좋다는 게 들은 게 그 스리랑카 이쪽 분들은 이제 카레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보니까 거기 안에 생강을 많이 넣어서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건강에 강황이랑 생강이랑 또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네. 맞아요. 네. 바나나 사과 대신에 다른 과일을 넣어도 괜찮은가요? 그럼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취향에 좋아하시는 맞게? 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자꾸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구마인데 제가 요즘에 고구마를 밀고 있는 이유는 이게 채소 해독 주스 자꾸 말씀드리면은 평소에 뭐 치킨, 피자, 스파게티 드시던 분들은 이게 너무 거리가 먼 거예요. 중간점이 그죠? 이제 고구마. 그 중간점으로 포만감도 주고 단맛도 주는 고구마를 선택을 했는데 달지만 혈당을 올리지 않아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달지 않은 그 감자가 오히려 혈당을 더 많이 올리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고구마는 이런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호박고구마는 비피도박테리움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우리 몸에 있는 유산균을 증가시키고 대장암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네. 자색고구마도 비피도박테리움, 락토바실러스 그 양대산맥이잖아요. 유산균의 양대산맥을 다 성장을 촉진시키고 병원균의 생장은 억제하고 그리고 강력한 항산화제, 그 보라색이 띄고 있는 안토시아닌이 또 풍부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러면 고구마를 네.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그냥 쪄서요? 사실 쪄 먹고 구워 먹고도 괜찮지만 네이처 미생물학에 보고된 그 논문에 의하면 날것으로 먹였을 때 오히려 장내 미생물에는 더 좋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더 준비하는 게 더 쉬울 그죠, 것 쉽죠. 같은데요? 그 얇게 그냥 썰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냥 아삭아삭 씹어 껍질- 먹으면 되니까. 껍질째 먹어도 괜찮은가요? 네, 그쵸. 네. 네. 그것도 달달하고 맛있어요. 네, 맞아요. 네. 단맛이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그게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네, 싸가지고 다니시기도 좋고.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논문들을 얘기한 거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해독 주스가 어렵다면 고구마라도 생 그렇죠. 고구마라도 드시는 걸 저는 네. 추천드립니다. 네. 군부신님께서 비트는 생으로 먹습니까? 아니면 익혀서 먹는 게 더 좋은가요? 질문 주셨어요. 되게 어려운 질문 주셨네요. 익혀서 먹는다면은 아무래도 비타민 C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파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생으로 먹는 게 더 좋은 것 생으로요? 같아요. 네. 생으로 드시는 게 네. 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0100 미니님은 이제 방금 해독 주스에서 선생님께서 브로콜리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씻어도 안 빠지는 이물질이나 아니면 애벌레 같은 게 종종 있어가지고 아, 혹시 그래요? 깨끗하게 씻는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제가 그냥 하는 방법인데요. 굴 껍질이나 조개 껍질을 이제 미세하게 분쇄한 그런 것들을 그 성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거를 그게 탄산칼슘이었나? 그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가루를 물에 타서
그런 브로콜리라든가 뭐 딸기 같은 거 실제로 좀 놔두면은 그런 유해한 농약 성분이라든가 뭐 그런 박테리아, 유해균들을 좀 살균하는 효과가 있어서 아, 그래요? 거기다가 한 3분에서 5분 정도 담가놨다가 담가놨다가 다시 씻으면? 헹궈서 먹어요. 네. 그것도 좋은 팁인데요, 선생님. 네.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05 미니님.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저희 혼자 슬라이드가 계속 넘어갔는데 움직여요. 네, 움직이고 있어요. 네. 음식은 DNA의 말을 건다.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얘기 같아요. 그죠? 제가 좋아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나의 식습관에 따라서 나 유전자의 발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건강하게 드시면 이것이 나의 앞으로 내가 낳을 자손들에게도 이어진다는 걸 생각하면서 건강한 음식을 드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면역을 위해 챙겨 먹으면 좋은 것. 오메가3. 오메가3가 여러 가지 그런 자가 면역 질환들의 그런 T 레귤레토리 그 세포처럼 그런 면역의 밸런스를 잡아준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지금은 되게 많이 알려졌는데 생들기름 그리고 아마씨 오일, 뭐 생들깨 이런 것들을 섭취를 해주시면은 되게 면역력에 도움이 됩니다. 네. 음식으로 섭취가 어려우면 영양제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양제로 맞아요. 대체해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네. 그건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모든 영양소가 사실 다 필요한데 아마 3가지만 찝으라고 하면은 저는 아연과 비타민 C, 비타민 D를 추천을 해드려요. 왜 그 세 네, 가지예요? 이거는 이따가 얘기야. 이거 벌써 나왔네요. 아연은 우리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면역력으로서 세포 안에서 세포가 바이러스를 죽일 때 그 활성도를 많이 높여줘요. 아, 그래요? 네, 면역 세포의 활성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아연은 더 강력하게 죽일 수 있도록 그렇죠. 도와주는 거네요. 그래서 네. 감기 걸리거나 그럴 때는 아연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게 좋은데 아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은 사실 굴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맨날 먹을 수 없으니까 저는 그냥 간편한 방법으로 아연 보충제, 뭐 알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국에 딱 아연이 그렇죠. 가장 중요하겠네요. 아연이 되게 중요하고 아연과 비타민 C를 평소에 부족하지 않게 보충하시는 거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비타민 C와 비타민 D는요? 비타민 C도 마찬가지로 면역력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그 조직을 재생하는 데 필요하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면역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타민 D는 요새 또 다들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햇빛을 사회적 못 거리두기, 보잖아요. 아니면 자가 격리 하시는 그렇죠. 분도 계시고. 네. 구경도 못하게 이렇게 꽃을 밀어버린다고 되게 가슴 아픈 그런 얘기도 있는데 햇빛을 사실 현대인이 잘 못 봐요. 그래서 대부분 결핍이 되어 있는데 비타민 D는 누군가는 또 면역 비타민이라고 할 정도로 면역 세포들의 활동에 또 아연과 함께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그쵸. 하고 있어요. 하버드 보건대학원에서 나온 그 피라미드 거기에도 비타민 D를 먹으라고 권고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 네. 피라미드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네, 거기도 그 보충제가 필요하다는 거를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맞아요. 저도 알고 그렇게 있어요. 들었어요. 네. 네. 0200 미니님께서 10,000원 후원해 주셨어요. 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요즘 비타민 C가 인기가 엄청 좋죠. 네. 요즘 생일 선물로 네. 이제 건강기능식품을 주는 게 유행이래요. 지금 이 바이러스 진짜요? 때문에. 네. 그렇구나. 그래서 비타민 C 아니면 뭐 홍삼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이제 선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도 사람들이 이렇게 건강을 막 챙기는 분위기가 엄청 조성이 되다 보니까 감기, 독감 환자들이 많이 줄었다고 해요. 네. 보건학적으로 굉장히 사회가 건강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네, 근데 이거를 유지해야 되는데 바이러스가 그렇죠. 끝나고도 근데 바이러스 끝나고 나서 다시 원상복귀 될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이게 건강한 걸 챙겨 먹고 이런 것들이 습관화되면 이제 앞으로도 네, 맞아요. 네, 그런 감기 환자도 줄고 뭐 그렇겠죠. 네. 그렇게 되길 희망합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아마씨 들깨는 오메가3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낫또에 있는 성분이 또 면역력을 높인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있고 식이유황은 뭐 대표적인 항염, 항암 이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드시고 계세요. 네. 그래요? 네, MSM이라는 거는. 네. 그리고 뭐 강황, 컬큐민 성분도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뭐라 하지 팔방미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의 그런 기전을 통해서 염증을 억제하고 또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이 음식을 그러면 중에 하나를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챙겨 먹어야 할까요? 그러면 좋겠죠. 네, 아예 한 번도 안 드셨던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조금 활용하셔서 요리에 뭐 접목하신다던가.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쌀밥이 아니라 현미밥을 드신다던가. 그렇죠. 네. 아니면 나또로 점심에 드신다던가. 네. 네. 아마씨나 들깨는 뭐 기름의 형태로 뭐 샐러드에 뿌려 드신다든지, 아니면 생강은 사실 이렇게 좀 다져서 그 된장찌개나 뭐 찌개 같은 이렇게 넣으셔도 괜찮아요. 아, 네, 그래요? 예. 저는 그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요. 한번 시도해봐야겠어요. 그 식이유황 MSM 같은 경우에는 매일 먹는 영양제라고 보면 그렇죠. 될까요? 네, 영양제로 섭취를 하셔야죠. 근데 암 네. 환자들에게 특히 더 좋은 네. 영양제로 알려져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요거는 필요하신 분들, 네. 이 레시피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 이 비율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요 레시피대로 요것만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독 주스 레시피요? 네. 요대로 해야지 맛이 좋아서. 아, 그래, 이대로 해야죠. 아, 선생님께서 한번 이걸 만드신 거예요? 이 레시피를? 네, 제가 그 서재가 원장님 병원에 있을 때 그때 우리 환자분들에게 이거를 소개를 했던 레시피예요. 근데 이거를 우와. 사실은 병원에서 만들어준 게 아니라 그 병원을 자주 다니시던 환자분께서 집에서 맨날 만들어 보니 이게 찾아주신 맛있더라 거죠. 그쵸, 하고 그쵸. 우리한테 역으로 알려주셔가지고 우와. 우리가 그 레시피를 또 다른 환자분들께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이게 사실 한국 레시피네요. 예, 맛이 네. 있어야 계속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확대가 안 되면 선생님께서 하나씩 양배추 몇 그램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이제 그때. 네. 예, 서재가 원장님이 해독주스 책도 쓰셨잖아요. 저희 스승님이시나 우와, 마찬가지신데. 네. 그래서 그러면은 네. 야채는 양배추 1.5kg, 네. 브로콜리 1.5kg, 당근 2kg, 토마토 1kg. 거기다가 물 2리터, 그쵸? 2리터 넣고 푹 끓여서, 근데 이거 그렇게 오래 안 끓여도 이게 잘 물러지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식으면 도깨비 방망이나 뭐 믹서기로 갈아서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양 중에 700에서 800ml에다가 사과와 바나나를 넣으시면 돼요. 사과 190g이면 사과 반 쪽을 말아야 하나요? 아니면 사과 하나라고 보면 될까요?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거는 사실 사과 바나나의 양은 넣으면서 맛을 보면서 본인 입맛에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선생님 저는 좀 달달한 걸 좋아하거든요. 뭐 달달구리하게 만들어도 괜찮을까요? 좀 예. 사과랑 바나나 그럼요. 좀 바나나 많이 넣어서. 넣으셔도 돼요. 사실 네. 바나나가 뭐 과당 어쩌고 하시면서 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요 정도 넣으셔서 드시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고요. 바나나를 또 우리 장내 미생물이 되게 좋아하는 음식 중에 하나라서 아, 네. 그래요? 그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아요. 포만감도 그리고 주고. 다른 야채들도 풍부하게 먹으니까 원래 평상시 같으면 잘 안 먹게 되거든요. 양배추랑 그렇죠. 브로콜리랑 예, 당근. 뭐 짜장면에 들어있긴 하지만 양배추가. 네. 그것만 빼고 면만 골라서 먹죠. 아, 네. 네. 인소피아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오늘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요. 레시피도 그래요? 공개해주시고 면역력도 설명도 해주시고. 네, 건강해지셔서 병원 오지 마세요. 안 돼요, 선생님. 최근에 개업하셨잖아요. 네. 네. 어쨌든 네, 지금 안 아프신 분들은 계속 잘 관리하셔서 병원에 오지 마시고 병이 오래되신 분들은 뭐 이걸로도 안 되시니까 그런 분들이 주로 오고 계세요. 네. 그러면 선생님 병원에 가면 면역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검사를 받나요? 그렇죠. 환자분들이? 검사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검사를 해요? 검사 중에 이제 장내 미생물에 대한 검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소변을 통해서 내 몸의 대사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이제 체크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한 파트가 장내 유해균, 뭐 곰팡이균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오.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직접적인 면역력 검사는 NK 세포 활성도 검사라고 해서 아까 그 1차 방어를 담당했던 그리고 암세포를 잡아먹는 NK 세포가 얼마나 활성하고 있는지를 피를 뽑아서 그걸 또 배양을 해가지고 보는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 몸의 면역력이 괜찮은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검사를 간단히 해보시면 네, 아실 수가 있죠. 그러면 그 검사를 통해서 만약에 면역력이 좀 안 좋다. 그러면은 어떤 관리를 받게 돼요? 가장
기초적인 면역력이 이제 장애에 있고 장누수가 확실히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검사를 말씀드리면 그 지연성 음식 알레르기 검사라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장누수가 되면은 장과 그 장세포 사이가 연결돼서 끊어져서 네. 그 안에 들어온 음식에 대해서 항체가 생기는데 도대체 어떤 음식에 대해서 항체가 지금 내 몸에 생겨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장누수에 대한 직접적인 검사도 있지만 그 검사보다도 그 알러지 검사를 하면은 내가 피해야 될 음식도 나오지만 또 그 가짓수가 너무 많은 분들은 장누수가 심하다고 역으로 저는 추측을 하고 그럴 때 이제 장의 면역 시스템을 회복하는 그런 치료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네, 그럼 네. 그 치료를 조금 꾸준히 해야 그쵸. 그러면 예. 이제 면역 세포가 다시 돌아오고 알레르기 되면서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고. 그럼 예. 병원에서 선생님 이렇게 영양에 대해서도 코치를 해주시나요? 예, 그렇죠. 저는 영양도 그렇고 수면도 그렇고 그런 생활 습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 나쁜 습관에 대해서 제가 잔소리를 많이 하죠. 하나도 안 하실 것 같은데 근데 되게 편하게 대해주실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잔소리 계속해요. 네, 그래서 이런 거 하시면 네. 안 된다니까요. 네, 네. 지금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나만 지금 마음이 급하죠. 본인 병인데 왜 내가 더 급한가요? 왜 이렇게 늦게 자나요? 막 이렇게 아 진짜. 네 하고 있어요. 웃으면서 환자도 웃어요. 근데 웃는데 내용은 굉장히 계속 잔소리. 그렇게 하시면 네, 안 돼요. 그러고 있어요. 네. 그래도 환자분들께서 그래도 병원에 오실 때 그래도 기분 좋게 오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좋겠어요. 실제로 어떤 느낌이실지 모르겠는데. 선생님께서 그러면 하루에 그런 플랜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운동 뭐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네, 식습관에 대해 생활 습관에 대해서 전반적인 플랜을 짜주시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되게 피로감이 되게 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 처음부터 운동에 대해서 막 이렇게 짜드리지는 못하고 일단은 식습관부터 현재 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안 좋은 거 이거는 먹지 말고 이거는 드세요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긴 하죠. 그리고 이제 몇 시에 주무시고 몇 시에 일어나세요 이런 것들. 근데 심지어는 새벽 4시에 잠을 자서 오후 2시에 일어나는 분도 있었어요. 아, 그분께는 이제 최소한 12시 전에는 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2시, 1시에 주무셨던 분한테는 그거를 1시간씩만 앞당겨라. 앞당겨서. 그렇게 이제 좀 실천할 수 있게 예, 이렇게 말씀을 물론 이제 드립니다. 한 번에 바뀌진 않겠지만 그렇죠. 그걸 조금씩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노력한다면 아마 바뀔 거예요. 네. 네. 오늘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와 주셔서 그러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팬이 네. 어마어마하신데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선생님 팬분도 계셨답니다. 아, 그래요? 네. 좋아요를 오늘 진짜 많이 눌러주셨다고. 좋아요 53개래요 벌써. 아, 그래요? 그러니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한 개 했네요. 네. 그래서 서론을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서론을 네. 끝내고 본론을 1번으로 들어왔고요. 그래서 내가 먹지 말라고 환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제 탄산음료, 뭐 빵, 과자, 국수, 뭐 믹스 커피 같은 거. 그러니까 네. 맛있는 건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건강하고도 맛있는 것들이 좀 찾아보시면 있고요. 네. 제가 특히 시니어 분들, 5, 60대 분들은 뭐 나는 빵 같은 거 과자 안 먹어 하시지만 제일 나쁜 게 믹스커피. 네, 맞아요. 그걸 그것도 많이 꼭 드시죠. 드시더라고요. 네. 막 대여섯 잔 드시는데 당뇨약도 드시면서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여섯 잔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분들한테 제가 너무 엄청 잔소리해서 그거 하루에 한 잔으로 줄이니까 당뇨 수치 뚝 떨어지고 약을 많이 줄였어요.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아, 그러시군요. 예, 네, 맨날 투덜투덜 하시더니 그래도 제가 계속 잔소리 하니까 줄이시더라고요. 당연히 줄이셔야죠. 네. 네, 건강을 위해서는 줄이셔야 돼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밑에 조그맣게 써놨지만 무서운 말이죠. 치매로 가는 지름길. 예. 어쨌든 치매를 제3의 당뇨라고도 합니다. 그 정도로 단 거 계속 드시면은요 치매가 빨리 올 수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럼 조심하셔야 돌이킬 수 없는 돼요. 강이죠. 네. 그래서 아연은 아까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비타민 D. 이게 뒤에 나오네요. 제가 아까 말씀을 열심히 드렸는데 세 가지 아연, 네. 비타민 D, D, 비타민 C. 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해독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해독은 조금 심각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게 해독 주스 여러 가지 해독 주스를 이제 그려놓은 그림이고요. 그리고 좋은 것을 먹는 것보다 저는 나쁜 것을 피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맞아요. 우선 나쁜 예. 것을 먼저 피해야죠. 나쁜 것 생활용품이 살인 도구란이 써 있죠.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사건을 보면서 저는 너무 이렇게 분통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대처나 그런 대기업의 대처가 너무 아니라고, 그런 피해자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사실 임산부도 사망했고 어린이들도 진짜요? 네. 사망자가 벌써 143명이 됐잖아요. 그게 벌써 2011년도 사건이었네요. 되게 마음 아픈 사건이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그쵸. 입으셨어요. 환자분들을 위해서 가습기를 틀었는데 거기에 그 살균제 때문에 결국 폐가 망가져서 사망하거나 평생 폐 질환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도 모르게 계속 노출되고 있는 그런 환경 호르몬들에 대한 말씀들 드릴 건데, 이게 위험한 환경 호르몬이죠. 네. 프탈레이트라는 것은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식품 용기라든가 뭐 이런 데 첨가하는 가소제예요. 그러니까 딱딱하잖아요, 플라스틱은. 근데 이거를 말랑말랑하게 만든 이런 거. 그러니까 요즘에 왜 네. 그런 도시락통 보면 이렇게 접게 만들어 놓은 거 있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뭐 실리콘 100% 되어 있는 것들은 사실 프탈레이트는 들어있지 않아서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 왕구류, 놀이방 매트, 온수 매트, 뭐 벽지 장판, 그리고 매니큐어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매니큐어에도요? 네, 그리고 화장품, 샴푸, 린스에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탈레이트를 이제 많이 알려진 유럽 같은 데서는 무슨 자기 제품을 이제 광고할 때 프탈레이트를 쓰지 않았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네, 우리나라에도 그런 광고 문구들을 종종 보게 돼요. 그럼 뒤에 성분표를 볼 수 있다면 프탈레이트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게 그러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숨겨져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향료라고 써 있는 표기에는 이게 프탈레이트가 거기 들어있을 가능성이 좀 있죠. 그래서 이것들이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프탈레이트는 생리대에도 들어있고, 또 ADHD도 프탈레이트의 농도가 ADHD 아동들이 더 많이 나와 있고, 그래서 뭐 수정 능력을 손상시키거나 태아에도 유해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유럽에서는 벌써 2017년도에 시장에서 아예 퇴출을 시키고 어린이 용품에는 금지를 해놨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환경부가 지난해 장난감과 유아용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딸랑이, 삑삑이, 동물 인형 이런 데서도 허용량이 이상의 검출이 되었고, 학교 앞에 있는 미니 왕구 제품에도. 그럼 어린아이들은 그 위험성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냥 더 쉽게 이렇게 그리고 엄마도 사실 잘 접하게 되잖아요. 모르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입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예. 목사님께서는 향수 안에도 들어있나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모든 향수가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 예, 가능성이 있고, 이거는 최근에 한국소비자원에서 안전 실제 조사를 한 건데, 이렇게 프탈레이트가 들어있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샌들이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중 일부. 신발 안에도요? 예. 선생님 저희가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건 무엇이 있죠 그러면? 그러니까 없는 것이 더 많지만 이렇게 우리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뭐 중금속 같은 것도 사실 혈중 중금속 검사를 해보면 그 어린이들에게서 오히려 더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고도 해요. 진짜요? 예. 그래서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너무 불편한 진실이 되지만, 그래서 하지만 저는 꼭 필요하다는 거 네.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네. 저는 내원하신 환자들을 대부분을 이제 중금속, 혈중 중금속 검사를 해서 좀 걸러내고 있어요. 그 중에 좀 높으신 분들은 이제 해독 치료를 해드리려고. 근데 높으신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생각보다 흔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드물지는 않아요. 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예. 이런 생필품으로부터 받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생선회를 너무 자주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수은이 올라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스페놀인데요. 비스페놀은 에스트로겐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그런 성호르몬 교란 작용을 하는데, 그런 캔 내부 코팅면, 캔커피, 영수증. 통조림 이런 거, 그리고 영수증의 잉크로 많이 알려져 있죠, 비스페놀은. 그래서 그거를 직업적으로 계속 영수증을 만지시는 분들은 피부를 통해서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맞아요. 이게 여러 가지 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불임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
그때 액체 괴물 때문에 그런 약간 피부병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어요. 슬라임 액체 괴물. 슬라임 액체괴물 알죠? 그게 아시죠? 연예인분들이 또 많이 하셨고 아, 그래요? 또 이렇게 재밌다고 해가지고 재밌어 보여요, 실제로. 네, 그래서 이렇게 만지면서 어린아이들이 놀고. 피부로 이렇게 많이 만졌는데 거기서도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를 초과했고 그리고 그 한창 유행했었는데 저거. 네. 네. 그래서 저도 저희 어린 아이들이 집에 있지만 그 무슨 약간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뭔가 색깔 있으면 저는 다 재밌거든요. 이제 못하게 해요. 몰래 버리고 네, 아. 저 이게 좀 안 좋아 보여가지고 저게 약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도 좋다고 해가지고 큰 인기가 네.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저희 친정 어머니가 그냥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그거를 갖고 놀으라고 맞아요. 줘요. 차라리 그게 더 네, 안전하고 거기- 예, 재밌을 그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놔두면은 이제 나중에 썩으니까 버리고 이렇게 그것도 좋은 대처 방법인데요. 네 그걸 갖고 놀아도 되죠. 그래서 저는 영수증을 사실 절대 안 받아요. 받아도 끝에 잉크 없는데 이렇게 만지고 아니면 이렇게 뒷면으로 접어가지고 네. 뒷면으로 만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BPA가 제가 그때 영수증 때문에 조사한 게 있는데 그 아. 반짝반짝거리는 그 코팅 물질에 있다고 해가지고 그 뒷면은 괜찮대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쓰라고 하더라고요. 아, 네, 좋은 거 배웠네요. 네. 물을 조금 더 주시. 피부에요 물이 있을까요? 네. 아예 물 한 병을 가져다 놓을 걸 그랬어요. 네. 네. 약간 긴장해서 더 목이 마른 것 같아요. 근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 선생님. 그래요? 네, 시간이 정말 금방 가죠. 네, 벌써. 아주 밀가루 액게 말씀하셨네요. 네. 밀가루 액계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아까 이희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장누수 증후군인지 알고 싶다고 질문을 주셨는데 다시 질문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유니캡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네요. 마스트는 검사 이름인 것 같고, 예. 아 이케이님이시군요. 네, 이케이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이제 마스트나 유니케 아니면 총 Ig가 낮다면은 네, 장누수를 의심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주셨네요. 네. 네, 물을 한 번 먹고 갈게요. 네. 드시고 답변 주세요. 네. 마스트 검사 글쎄 저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마스트 검사는 IgE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이제 검사하는 거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연성 음식 알레르기 검사는 IgG를 검사하는 거라서 마스트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 분들도 이제 푸드 IgG 검사를 하시면은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그것들이 좀 그런 알레르기에 이렇게 검출된 음식기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이 장누수를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이희준님께서 제가 착각했는데 이희준님이 아, 다른 이혜인님이셨어요. 분인데. 네. 네. 근데 이혜준님은 선생님 미녀 선생님이라고 아까 아 진짜요? 말씀주셨어요. 아 제가 못 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막 열심히 오느라 머리도 못 만지고 막 오. 대충 와가지고. 아니에요. 네. 저희 그리고 조명도 있잖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아까 그런 뭐 비스페놀, 프탈레이트 같은 물질들이 장누수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까지는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공장에서 가공된 식품을 사실 최소한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거기 그 식품을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뭐 나쁜지 좋은지 사실 검증이 덜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나중에서야 그게 문제를 일으키면 그때서야 대책을 내놓잖아요.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그렇죠. 보면은. 하지만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철저히- 우리는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영수증이나 그런 것들 인쇄 부분 만지지 않기, 인스턴트 음식을 해야 되는 거는 햄버거를 포장하는 종이가 안쪽이 약간 미끌미끌거리잖아요. 맞아요. 거기에도 프탈레이트, 뭐 비스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종이 자체가 근데 햄버거를 감싸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물질들이 특히 기름기에 잘 녹는데요. 근데 이제 기름이잖아요, 햄버거 막.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저도 그 논문을 보면서 이거 진짜 위험하다. 라는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햄버거를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죠? 아, 먹지 말아야 되겠군요, 그냥. 그쵸, 햄버거는 집에서 수제로 만들어서. 네. 햄버거를 먹고 싶다면. 네. 그러니까 매일 드시는 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어쩌다 한 번 드시는 거는 그래도 우리 몸에서 해독 능력이 다들 있으시니까 네, 다 걸러서 이제 배출이 되지만
네. 매일 드시는 건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유리 좋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유리나 스테인리스 제품이 가장 안전하고요. 플라스틱 반찬통, 뭐 비스페놀 A 프리라고 나와 있어도 그게 약간 편법으로 비스페놀 F, 비스페놀 뭐 S 이런 걸 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비스페놀들도 비스페놀 A랑 유사하게 호르몬 교란 작용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캔커피를 매일 아침마다 드시던 분이 그거 끊고 나서 이제 불임이었는데 이제 임신이 되신 분들도 어머. 있고, 그거는 이제 TV에서 SBS인가 거기 독성가족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를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정확하게 검사한 독성가족. 것들도 나와요. 네. 그게 한참 전에 했던 방송인데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위험성을 알게 되고 네, 어떻게 그렇죠. 대처해야 되는지 그렇죠. 알게 되죠. 네, 네. 우리가 되게 무방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방 매트나 전기장판 같이 말랑말랑 것들 한 그런 것들 위에는 면 패드를 깔고 사용하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요. 가죽 소파 위에도 이 소파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들어간 화학 물질을 바로 피부로 흡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도 면으로 된 소파 패드를 까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딸랑이, 치발기, 장난감 이런 것들도 물론 안전한 제품들도 있겠지만 플라스틱 소재는 가능한 피하시고 그냥 100% 실리콘으로 된 게 오히려 안전할 것 100% 같다는, 실리콘이요? 네, 좋을 것 네. 같아요. 다 지키기엔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그렇죠. 중에 우선 한 가지만 먼저 네, 시도를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네. 한 가지가 몸에 습관화가 되면 이제 다음 한 가지 이렇게 네, 천천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해독은 우리 몸에서 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이 들어와도 비스페놀 같은 것이 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이제 습관을 바꾸면은 그 수치가 내려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간 해독을 돕는 방법으로는 간헐적 단식 꼭 지켜주시고, 네. 간헐적 단식이요. 네. 네. 12시간은 기본이고 살 빼고 싶거나 뭐 항노화의 효과를 보고 싶으면 16시간 해주시고 16대 8. 네, 16대 8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네, 저도 그거를 했다는 걸 이제 여기다가 이제 썼어요. 선생님의 생활 습관인가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은 더 퇴근 시간이 늦어졌지만 그때는 6시 퇴근해서 6시 반에 밥을 먹고 네. 7시부터 그 다음날 11시까지 총 16시간 단식을 했죠. 근데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자면서 단식하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오. 그 11시쯤에 이제 배고픔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점심시간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이제 두유, 뭐 고구마 이런 거 조금 약간 배고픔만 달래다가 네. 오후 1시에 식사를 뭐 양껏 먹었어요. 원하는 네. 메뉴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은가요? 아, 그렇지만 인스턴트 음식은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한식 위주로 먹었어요. 한식 위주로요. 네. 네. 한식 백반 이런 거. 그리고 기상 직후에는 사실 물만 마시고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모바일 PT라고 해가지고 이 핸드폰으로 이제 하는 거 따라하기 이런 거 15분 정도. 근데 실제로 힘든 운동은 10분이고 스트레칭 앞뒤 스트레칭 5분. 그렇게만 해도 살이 많이 빠졌어요. 이거를 매일 하신 거예요? 못한 날도 있었지만 한 일주일에 5일 정도는 그래도 했던 것 일주일에 같아요. 5일 정도요? 네. 그럼 이렇게 몸에 변화가 나타나는 건 한 달 후에 나타나나요? 아니면 언제쯤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도 한 2, 3주 지나면 그래 2, 3주 좀씩 지나면요? 몸이 가벼워지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다이어트를 많이 해봤는데 했던 다이어트 방법 중에 가장 쉬웠던 것 같아요. 효과도 금방 보고. 그래서 네, 저녁 약속이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저녁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오후 1시까지 굶으셔야겠죠, 그러면. 근데 오전에는 아침에 계속 안 드시면 그래도 그렇게 허기짐이 빨리 오진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 좋은 거는 저녁을 굶고 이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사실 그게 이제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녁은 너무 먹어야 힘들어요. 돼요. 이게 퇴근하고 와서 집에서 저녁은 먹어야 대신 되니까. 조금 약간 양을 네. 점심보다는 좀 줄여서 그렇죠. 네, 네.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한 달 챌린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한 달 동안 아. 좋은 습관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몸의 변화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네. 16대 8 간헐적 단식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저희 환자분들 중에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렇게 잠자는 시간에 이렇게 단식을 해도 괜찮은지 몰랐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진짜 야식은 절대 금지죠. 그쵸. 네. 금지죠, 금지. 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고 싶다면 필요한 것은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안 먹는 공복이 더 도움이 됩니다. 네.
네. 베리타스 주님께서는 단식 중에 오전에 일하시는데 능률이라든지 지장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냥 앉아서 환자를 보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었어요. 네. 오히려 이제 굶으면 약간 사람이 예민해지잖아요. 좀 이렇게 그러니까요. 또렷또렷해지는 그런 효과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은 그거는 내 세포들이 재생을 시작한다는 신호로 해석해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게 헌세포는 버리고 새세포가 나오려면 우리가 혈당이 낮은 상태여야지 이 재생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배고픈 시간을 확보하시는 게 중요하시고 네. 최소 12시간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혈당이 감소되면 인슐린이 떨어지면서 성장 호르몬이 올라와서 재생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시간이 오버됐네요. 괜찮아요, 네. 선생님. 우리 여기 해독까지만 나가요. 아, 그래요. 네. 네. 많이 나왔네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은 밤에만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성장 호르몬이 하는 일을 아까 말씀드렸던 헌집 줄게 새집다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면역 세포도 쌩쌩한 그런 새로운 면역 세포로 재생이 잘 돼야지 면역력이 이제 탄탄하게 유지가 되는 건데 그러려면 성장 호르몬이 중요하다는 거. 그 성장 호르몬은 배고플 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운동할 때 또 많이 나와요. 아, 그리고 그래요? 숙면을 취할 때 많이 나와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공복 기간 좀 갖는 그렇죠. 거, 운동하고 잠 잘 자기. 그렇죠. 네. 그럼 이제 피부도 좋아지고. 네. 다 좋아지네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이제 한참 동안 그걸 계속 이제 나쁜 습관을 지속하시면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다시 이제 좋아지는 거죠. 네. 네. 네, 여기까지인가요? 여기까지가 네. 해독인가요, 선생님? 아, 네. 여기까지 해독이네요. 그래서 네. 담즙 배출, 그러니까 해독이 된 음식들은 이제 변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데 이게 담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담즙 배출을 돕는 음식을 소개하자면 마늘 양파, 우리가 굉장히 자주 먹는 음식이죠. 그렇죠. 우리 그래서 한식이 되게 건강식이에요. 그래서 한식이 다 들어가는 재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트, 강황, 생강,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그리고 민들레차, 뭐 엉겅퀴 추출물의 밀크시슬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해독을 돕고요. 그리고 아요아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쓰는 그런 건 아니어서 그냥 그리고 타우린이 풍부한 어패류들이 또 담즙 배출을 또 도와줘서 해독에 또 도움이 됩니다. 타우린이 바카스에 많이 들어있는데 바카스는 너무 단맛이 많이 나서 그러니까요. 그냥 오징어, 뭐 쭈꾸미, 이 사진은 쭈꾸미예요 사실. 어느 게요? 아, 네. 네, 쭈꾸미가 봄철 제철 음식이죠.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저런 것들을 드시는 게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차라리 그 어패류를 많이 드시는 게. 네, 네. 네, 여기까지. 한 슬라이드 네.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 그래요? 사우나 반신욕. 아, 네. 저온 사우나 반신욕. 사우나는 너무 고온에서 하시는 것보다 저온으로 하시는 것이 그 땀을 통해서 중금속이라든가 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데 더 도움이 되고요. 저온이라면 그냥 미지근한 물 정도로 생각하시면 그렇죠. 될까요? 40도 약간 따뜻한 정도. 근데 그거를 사실 40도짜리 사우나는 우리나라에 잘 없잖아요. 다 맞아요. 막 높고 그래서 60도 이러지 않아요? 50도? 50, 70, 60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집에서 맨날 하실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는 대신에 반신욕을 하시면 그 정도의 온도의 반신욕을 하시면 그런 효과를 볼 내실 수 수가 있다. 있으시고요. 아이가 네. 너무 귀여워요. 네, 나 이게 사우나에. 반신욕하는 사진을 제가 넣어놨어요. 네. 그래서 림프를 순환시켜주고 독소 배출해주고 그래서 해독을 돕는 방법으로서 아까 음식 소개해드렸고 저온 사우나 반신욕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그래서 원래는 준비해주신 내용이 총 5가지인데 네. 오늘은 이제 2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 상황에서 네, 첫 그쵸. 번째가 이제 영양이고 두 번째는 이제 해독에 관련된 거 네.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초반에는 면역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면역 체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3대 요소에 대해서 네.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선생님? 아, 이게 2번째 출연이다 보니까 네. 훨씬 긴장을 안 하게 되는. 아, 그래요? 네. 다행이에요, 선생님. 네, 또 우리가 그러면- 구면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마음 맞아요. 편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네. 그러면 나머지 3가지는 3가지가 뭐가 있죠? 하나는 운동이 운동,
수면, 수면, 스트레스. 스트레스. 예. 이 수면, 운동, 스트레스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다음 달에 이어서 네. 진행을 할까요? 네.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국에 면역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면역력을 잘 유지시키면서 언제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저녁 8시에 있는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